경고합니다. 방송인 백종원은 설탕을 팍팍 넣어야 맛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달콤한 유혹이 당신의 뇌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충격적이게도 설탕은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설탕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중독을 넘어 기억력 감퇴와 치매의 전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그 달콤한 한 스푼이 어떻게 천천히 당신의 인지 능력을 갉아먹고 있는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톱모델 한혜진은 집에 설탕이 아예 없다고 방송에서 밝혔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설탕이 얼마나 뇌에 치명적인지 말이죠. 제가 수많은 건강 사례들을 접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설탕의 진짜 위험성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설탕은 우리 뇌를 실제로 파괴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실험실 쥐들에게 코카인과 설탕을 동시에 주면 놀랍게도 쥐들은 코카인보다 설탕을 더 선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설탕이 코카인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설탕은 뇌의 특정 부분에 코카인, 헤로인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이 마약과 유사하다는 것,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더 심각한 문제는 설탕이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주변에 불안해할 만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갑자기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 아침이나 점심에 먹은 설탕 때문일 수 있어요. 기억력 저하를 염려하시는 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설탕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인데 설탕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기억력 문제를 더 자주 호소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탕이 어떻게 기억력을 파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치매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기억력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주범이 바로 설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경도치매라고 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아까 뭐 하려고 했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이런 사소한 망각들이 시작되죠. 처음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설탕이 뇌에 미치는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탕이 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이 바로 해마입니다. 해마는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이 해마가 손상되어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당뇨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십니다만 정말 큰 오해예요. 당뇨는 설탕 과다 섭취의 최종 결과일 뿐입니다. 그 전에 이미 전당뇨 상태가 되고 그 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뇌는 계속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건강 문제를 다루면서 본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5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이 갑자기 중요한 회의 내용을 자꾸 잊어버려서 찾아오셨습니다. 치매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식습관을 살펴보니 하루에 커피와 함께 설탕을 7번 이상 섭취하고 있었어요. 설탕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3개월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많은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설탕과 뇌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기억력 저하는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매일 조금씩 당신의 뇌가 손상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설탕 한 스푼으로 가속화시키고 싶으신가요? 노예는 설탕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당연히 설탕이 필요하다. 이런 말 누구한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일까요? 이건 현대의학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가 제대로 일하려면 설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런 말 때문에 설탕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뇌를 위해서 달콤한 것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실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혈액 속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포도당의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단 한 티스푼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 몸 전체의 혈액에 있어야 할 당의 양이 겨우 5g 정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설탕을 섭취하나요? 커피 한 잔에도 설탕 한 스푼, 과자 한 봉지에도 수십 그램. 미국인의 평균 일일 설탕 섭취량은 무려 82g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엄청난 양의 설탕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도한 포도당을 계속 섭취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점점 포도당을 흡수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이제 그만 보내라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특히 뇌가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처음에는 뇌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계속해서 과도한 설탕을 섭취하면 뇌세포도 점점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뇌가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뇌는 포도당 고갈 상태가 되고 결국 세포가 손상됩니다. 여러분이 뇌를 위해 설탕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설탕이 뇌의 연료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실제로는 뇌가 그 연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너무 많이 부어서 오히려 엔진이 고장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뇌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지 갑작스러운 설탕 폭탄이 아닙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대부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설탕을 먹고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설탕이 우리 식품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티스푼 하나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거든요. 의사들이 여러분에게 공복 인슐린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안 할까요? 일반 사람들 대부분이 검사하면 인슐린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수십 년간 건강을 관찰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인슐린 저항성 상태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뭘까요? 쉽게 말해서 뇌와 다른 신체 조직들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마치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것처럼 인슐린이 아무리 많아도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포도당은 혈액 속에 계속 쌓이고 결국 여러분의 뇌와 신체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문제는 단순히 설탕만이 아닙니다. 숨겨진 설탕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전분입니다. 이건 실제 설탕보다도 몇 배는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흰빵 한 조각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 아세요? 테이블 설탕보다 더 빠르게 올립니다. 흰쌀, 감자, 옥수수, 밀가루 제품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의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숨겨진 설탕원입니다. 슬픈 현실은 많은 분들이 저는 설탕 안 먹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하루 종일 이런 숨겨진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슐린은 계속 과도하게 분비되고 결국 몸 전체, 특히 뇌가 저항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가 매일 조금씩 손상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상황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탄수화물 식이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식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수십 년간 건강 문제를 지켜본 경험에서 단언하건대 저탄수화물 식이만큼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저탄수화물 식이는 단 10주 만에 당뇨병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줄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뇌에 더 이상 포도당을 공급하지 않게 되면서 여러분의 몸은 케톤이라는 대체 에너지원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마법의 순간입니다.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면 뇌가 케톤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포도당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겁니다. 그냥 탄수화물 줄이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라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두통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잊어버리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는 모습을요.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줄이면 인슐린 수치가 안정화됩니다. 그러면 뇌는 다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머릿속이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케톤이 뇌의 기분 조절 중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울감이 줄어들고 불안감도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 건강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탄수화물 갈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탄수화물이 끊기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몸에 유전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유전자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놀랍게도 만족감과 관련된 유전적 약점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정말 모든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수화물 갈망에 대한 해결책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탄수화물 문제의 해결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충분한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면 여러분의 그 끝없는 갈망이 사라집니다. 정말 마법처럼요. 간식을 찾는 그 충동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확인한 사실인데,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순간부터 탄수화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백질과 보통 함께 따라오는 지방은 인슐린 문제를 빠르게 역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단백질이 들어오면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기 시작하죠. 그럼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 1kg당 최소 1.2g에서 2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근육량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단백질 풍부한 식사를 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오후에 찾아오는 그 지독한 탄수화물 갈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백질에 집중하면 뇌도 좋아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집중력, 기억력, 그리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요약하자면 단백질은 탄수화물 갈망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충분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갈망이 사라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며 뇌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으로 탄수화물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크푸드 단 음식에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갑자기 당 끊으세요 라고 말하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인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단지 재료와 조리법을 바꾸면 됩니다. 밀가루,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요리할 수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단지 설탕과 잦은 간식만 포기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하루에 3끼만 먹었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입에 달고 삽니다. 건강에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버터, 코코넛 오일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주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30년 동안 매일 탄산음료를 마시던 분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물을 마시라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탄산수에 레몬이나 라임 조금 넣어 드셔보세요. 이 간단한 대안으로 6개월 만에 탄산음료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음식을 즐기되 설탕과 불필요한 간식만 줄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건강한 뇌를 위한 총체적인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뇌 건강에 진정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정보가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결과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 브레인포그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설탕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설탕을 끊고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고품질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답입니다. 이 두 가지는 뇌 건강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수적이고
건강한 지방은 뇌세포 재생과 보호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식이요법 변화가 아닙니다. 뇌 건강의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지금 당장 설탕을 끊으면 2주 안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감정 기복이 줄어들 거예요. 시작이 어렵다면 오늘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설탕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간식을 단백질로 바꾸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설탕에 뇌를 맡기고 인지 기능 저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할 것인지. 여러분의 뇌는 평생 함께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건강한 뇌,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고통받고 있을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